그 다음에 지번이랑 지목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위치에 지번 있었죠?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그냥 지번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건 1차의 내용입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인데 실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목이랑 우리 이용사항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표에 쭉 공시지가 토지특성표에 쭉 소재지 지번 그 다음에 쭉쭉쭉 있다가 지목대 이따가 보겠습니다 했었죠. 그 다음에 쭉 또 나와서 이용사항은 상업용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목이라는 게 있고 이용상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지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적도 또는 토지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이런 것을 따보면 토지의 그 토지의 지목이 뭔지 나와 있어요. 지목이라고 하면 그 토지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국토의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죠. 1차에서 배울 건데 그 법에 나와 있는 분류표입니다. 토지의 종류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 적어놓은 게 지목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대략적인 그 토지의 이용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는 지표는 맞아요. 그리고 이용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용상황은 아까 봤듯이 상업용, 뭐 주거용, 그다음에 주상용 하면은 뭐 주상복합 주거용으로도 쓰고 있고 상업용으로도 쓰고 있고 그 건물이 위에 뭐 1층은 상가, 위에는 원룸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주상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서 공업용, 공장으로 쓰는 거겠죠. 전이라고 하면 밭, 물을 대지 않고 쓰는 농사하는 거, 밭. 그 다음에 답이 논이에요. 우리 벼농사 짓는 거, 물 대야 쓸 수 있는 거. 그게 답이고, 그 다음에 임야.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그냥 산 임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토지. 이거 다 주거용 뭐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용도로 쓰는 거. 여기 나와 있으면 뭐 강천지, 유원지,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분류에 들어갈 수 없는 거 특수토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라고 해서 이제 뭐 도로, 학교, 그 다음에 공원. 아까 우리 저촉 얘기했는데 저촉은 아직 안 만든 거고 천만 그어져 있는 거고요. 공공용지는 만들어진 거. 그래서 도로로 쓰고 있는 거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거, 학교로 쓰고 있는 거. 이걸 공공용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목도 토지의 종류라고 했었고 이용상황도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 것 같죠. 그러면 지목과 이용상황은 같은 걸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그 토지의 종류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 주상용, 공업용, 전답, 임야 이런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용상황의 구분대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왜 지목으로 구분을 하지는 않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지목에는 주거용, 상업용, 주상용, 공업용을 다 그냥 똑같은 대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지라고 하면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그냥 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아놨고요. 여기 대라고 돼 있죠. 지목대. 그래서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그다음 얘네를 다 똑같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이랑 상업용, 주상용, 공업용 얘네들은 다 가치가 다르겠죠.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 가치가 다를 텐데 지목은 다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없고 우리 감정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목은 지금 이 토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전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바꿨어요. 전을 메꿔가지고 대지로 바꿨어요. 근데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지목을 이제 대로 바꿔야 하는데 대로 바꾸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내기 싫어서 지목 변경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거용, 아파트 부지라고 하면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냥 단독주택 부지로 쓰고 있는데 지목은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항상 이용사항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지목이 아니라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용도지역을 똑같이 맞춰서 표준지를 골라야 한다고 했었죠. 용도지역은 항상 맞춰야 하는 거고요. 이용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맞춰야 합니다. 내가 주거용을 평가를 할 거면 주거용의 표준지, 주거용의 거래 사례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표준지도 많고 그다음에 거래 사례도 많겠죠.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용도 지역에 내가 원하는 용도의 표준지랑 거래 사례가 대부분 있어요. 근데 좀 산골짜기로 가볼까요? 거기엔 표준지가 한 동네에 하나씩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용도 지역과 내가 원하는 이용 상황이 항상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죠. 표준지랑 거래 사례.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표준지를 심을 때는 용도 지역에 맞춰서는 심어놓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 상황, 그 밖에 주위 환경이란 것은 다르더라도 일단 선정을 한 후에 거기에서 보정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용 상황 일단 맞춰야 된다가 원칙이지만 맞추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 문제를 낼 때는 이용 상황까지 맞는 표준지를 주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표준지 거래 사례 고를 때 용도 지역 맞추고 이용 상황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 상황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